경기도민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 경기연구원이 지금 막 발표한 핫한 정보, 지키즈 온 더 GRI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즌2 MC 이지혜입니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지키즈 온 더 GRI 시즌2 함께하는 김태진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한여름에 더울 때 시작해서 맞아요. 어느덧 가을을 맞이했으니까 네. 시간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을 남자시잖아요. 아, 맞아요. 혜진 씨. 휴감. 경기도, 가을은 경기도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언니, 갈 곳이 진짜 많던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광주시의 화담숲이라는 곳. 화담숲.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떠오르는 단풍 명소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촬영 때문에 화성을 많이 갔는데 서울에서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바닷가가 있다는 걸 맞아요.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외로 경기도에 갈 곳이 되게 많고 네.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맞아요. 필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지키즈 온 더 GRI 시즌2 오늘의 초대 손님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요.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을 경기도민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도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훈령을 만들었어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훈령인데 그 훈령을 이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번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데 경기도민 분들 중에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어떤 지역이길래? 주로 과천하고 포천, 어허. 야, 제 친구가 과천에 살거든요. 과천, 오늘 네. 방송 꼭 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얘기 하실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시작해볼까요? 두 분 혹시 그 도시계획하고 네. 환경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접목한다. 도시계획은 아시죠?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발이 우선시 됐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요, 환경에 네. 대한 인식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리백도 있고, 그래서- 아하. 탄소 중립 얘기도 있고, 환경에 대한 어.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분 다 말씀이 다 맞으세요. 네. 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어렵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그림으로 하고 그렇죠. 환경계획은 수지를 깨끗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로 해야 되고 좀 다르죠. 그러면 오늘은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가요? 아니요. 도시계획도 환경계획도 아닌 둘 다인 공간환경계획에 대해서. 아. 공간 환경계획. 공간계획은 도시계획이고 네. 환경계획은 말 그대로 환경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은 공간계획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근데 환경계획은 주로 말로 해요. 그 공기오염을 10에서 15로 낮춥시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환경계획을 말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도시계획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일종의 통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환경계획은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접목시키는 중간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근데 이제 막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구역을 좀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 아주 중요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무분별하게 도시를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연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연을 쭉 둘러놓고 이 내에서 도시를 개발해라. 즉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죠. 그러다가 해제가 돼서 다시 그 지역이 개발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부분도 그러면 그러한 것과 좀 연관이 있겠네요. 그린벨트에다가 이제 강을 더하는. 강? 예. 그러니까 강이요? 리버? 그린에다가 블루를 더하는 거죠. 와, 블루? 오. 그래서 그린 앤 블루 벨트인데 그걸 우리나라에 좀 맞게 얘기하면 강산 벨트죠. 이 산이 있어, 산줄기가 있어.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는 강줄기. 강줄기와 강줄기 사이는 산줄기. 오. 네, 간단하죠. 어허. 약간 멀리 시선을 두고 위에서 내려다봐야 보이는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아주 의미 있는 연구.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귀가 진짜 잘생기셨다.
산과 강에 뭐 대동여지도 김종호 선생님 느낌도 나고. 대동여지도요? 예. 대동여지도 옛날 지도 어떻게 생겼어요? 간단해요. 네. 맞아. 산줄기, 강줄기, 맞아요. 길, 객사 4개가 전부예요. 아. 대동여지도 자체가 강산벨트입니다. 네. 네. 아 오늘 한 건 했어요. 그러게요. 예. 대동여지도로. 이 산벨트, 즉 관악지맥이 여기 청계산에서 쭉 관악산으로 가는 관악지맥이 있고 하고, 그다음에 청계산 줄기 이 사이가 과천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사이에 당연히 동면이 하천이 흐르겠죠. 그게 양재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관악산이잖아요. 청계산은 괜찮아요. 물을 머금는 게. 관악산은 비가 오면 바로 그냥 양재천에 흘려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은 청사 앞에 있는 공터를 유일부지를 활용해서 습지를 만들고 하천을 잘 돌리면 물이 머물게 할 수 있잖아요. 개발 규모는 늘어나는데 물은 줄어드니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물의 양을 늘리는 거죠. 포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포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잘못된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성역에서부터 그 상류 지역이 송우리, 소월업 이 다 포천천의 상류 지역이거든. 상류 지역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물을 머금지를 못해. 유역 자체가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먼지가 퍽퍽 나는 거죠.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는 그 산벨트, 한북정맥 산벨트 인근 지역에, 그리고 강벨트, 포천천 상류 지역에 강벨트, 산벨트를 잘 복원을 해야 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양주 박사님과 함께 흥미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저희 GK즈 온 더 GRI의 메인 코너가 있거든요. 네. 들으셨어요? 뭘요? 못 들었는데. 제가 그 포천시, 과천시를 사례로 해서 공간환경 계획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때 땡땡땡땡땡 개념을 사용해서 공간환경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열심히 들었죠? 그 땡땡땡땡이 뭘까요? 1번 바다 산벨트론, 2번 강산벨트론, 3번 계곡 산벨트론. 네, 힌트 힌트 혹시? 애국가 애국가. 화려 땡땡. 정답을 알겠다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소개글의 참여 링크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GK즈 온 더 GRI에서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K즈 온 더 GRI! 다음 시간에 만나요. 도민에게 부탁할 말씀은 딱 하나죠. 이제는 좀 욕심을 줄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욕심을 줄여서 그런 과도한 개발을 좀 지양하고, 좀 적재적소에 우리 옛날 선조들이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정혈, 집자리를 정했듯이 이제는 좀 자연에 기반한 집터, 자연에 기반한 토지 이용을 해야 말 그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2050 탄소 중립이 그나마 조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욕심을 줄이는 토지 이용, 욕심을 조금 줄이는 국토 이용, 좀 환경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정한 위치와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K즈 온 더 GRI.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박사님? 다시 한번. GRI만 같이 해주세요. 네. GRI!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K즈 온 더